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몸이 무겁고 식후에 나른함이 몰려온다는 하소연입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는 더 피곤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아도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컨디션은 좀처럼 오르지 않지요. 저는 이런 분들께 거창한 처방보다 먼저 식탁의 중심인 밥 한 그릇을 대하는 습관부터 살펴보자고 권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간단합니다. 같은 쌀밥이라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혼자 지내며 한 번에 많이 지어 두었다가 전자레인지로 덮여 드시는 분, 바쁜 날엔 밥과 김치만 급히 드시는 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작은 패턴이 쌓이면 몸의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은 약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차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는 밥 짓는 법과 먹는 리듬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오후에 졸림이 줄고 밤잠이 편안해졌다는 변화를 여러 환자분에게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속도입니다. 익숙한 방식에 다정하게 손을 보태는 수준으로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밥알의 결, 덮이는 온기, 한 끼의 조화 같은 소소한 요소들이 모여 하루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론보다 생활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출발점을 제안드립니다. 밥을 짓고 남은 그릇을 어떻게 식혀두고 언제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올릴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몸을 편안하게 도울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에 맞는 작은 변화가 곧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밥알의 결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식히고 따뜻하게 덮이는 요령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밥 한 그릇이 몸에서 풀리는 속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려운 이론 대신 손이 기억하기 쉬운 감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밥은 말랑한 젤리처럼 부드럽게 풀립니다. 잠시 식혀두면 밥알의 결이 가볍게 굳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문을 하나 더 달아둔 셈이 됩니다. 다시 데워도 그 문이 전부 사라지지 않아 몸속으로 에너지가 흘러드는 흐름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라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의 기운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이 누그러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장 상태가 다르니 내 몸의 신호를 차분히 살피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안전하게 식히는 요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밥은 넓은 그릇에 펼쳐 숨을 잠시 빼주세요. 김이 거의 가라앉았다 싶을 때 뚜껑을 덮어 차갑게 보관하는 쪽이 좋습니다.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해 두면 다시 데울 때 속과 겉의 온도가 고르게 맞습니다. 부엌이 덥고 습한 날엔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손이나 도구가 젖어 있을 때 같은 용기를 반복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의심스럽다면 미련을 두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몸을 지켜줍니다. 데우는 과정은 균일함이 핵심입니다. 겉만 뜨겁고 속이 차갑지 않도록 한번 뒤집어주고 뚜껑을 덮어 뜸을 잠깐 들이면 밥알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을 한두 방울 적셔 포슬포슬함을 살리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세요. 전자레인지든 냄비든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속까지 따뜻해지는 감각입니다. 처음 며칠만 신경 쓰면 손이 금세 요령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먹는 리듬을 다듬다 보면 또렷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심 뒤에 머리가 덜 무거워지고 오후 산책에서 발걸음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식사 전과 후의 느낌을 짧게 적어 보세요. 수치뿐 아니라 몸의 감각이 좋은 나침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밥알의 결을 다정하게 다루는 기본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밥상 전체를 한 단계 올리는 일상 루틴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곡식을 어떻게 보태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 냉장과 냉동을 생활에 맞게 나누는 법, 그리고 식사 기록을 내 몸의 언어로 바꾸는 작은 팁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밥상 전체의 리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일은 거창한 비법보다 작은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손에 익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남은 그릇은 넓게 펼쳐 김을 살짝 뺀 뒤 한 끼 분량으로 편하게 나누어 담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뒤에 보관해야 속이 편안합니다. 냉장은 짧게, 냉동은 오래 두되 한 번에 꺼내 한 번에 데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같은 용기를 여러 번 열었다 닫지 않는 습관이 위생을 지켜줍니다. 잡곡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처럼 결이 살아있는 곡식을 한 움큼 보태면 씹는 시간이 자연히 늘고 포만감이 길게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위장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찾으세요. 밥알이 포슬포슬 살아나도록 덮일 때는 물을 한두 방울 보태고 뚜껑을 덮어 잠깐 뜸을 들입니다. 겉만 뜨겁지 않게 숟가락으로 한 번 뒤집어 주면 속까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이 감각은 며칠만 반복하면 손이 기억합니다. 반찬의 조화도 리듬을 만듭니다. 신맛이 은은한 채소 무침과 담백한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식사 속도가 차분해지고 속이 가벼워집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밥의 결을 눌러 더부룩함을 남기기 쉽습니다. 국이나 물김치를 곁들이면 목 넘김이 부드러워져 숟가락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첫 숟가락은 향과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다음 숟가락은 질감을 확인하며 천천히. 몇 번만 이렇게 시작해도 한 끼 전체가 차분한 호흡을 찾습니다. 생활 속 기록은 몸의 언어를 알아듣게 해줍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의 밥 짓는 방법, 터핀 시간, 반찬의 구성, 식사 전후의 느낌을 짧게 적어보세요. 어느 날부터 오후에 졸림이 덜하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기록을 함께 보여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과 가벼운 걸음도 밥상과 맞물려 힘을 냅니다. 식사 사이에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식후에는 짧은 산책으로 몸의 리듬을 풀어주세요.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밥 한 그릇이 부드럽게 소화되어 에너지로 바뀌도록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 끼니에 바로 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전자레인지가 정말 해로운지, 신맛 양념은 속을 반드시 자극하는지, 강한 향으로 밥 냄새를 덮으면 해결되는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오해들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해롭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도구가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속까지 고르게 따뜻해지도록 잠시 뜸을 들이고 한 끼 분량으로 나눠 데우면 위가 훨씬 편안합니다. 겉은 뜨거운데 속이 차가운 상태로 서둘러 먹을 때 더부룩함이 남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전자레인지는 서두르지 않고 균일하게라는 원칙만 지키면 일상에서 충분히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밥은 갓 지은 것이 건강에 최고이고 식힌 뒤 데우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밥알이 잠시 쉬었다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 한 템포 느린 소화를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 위생과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정성 들여 데우는 태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급함을 낮추고 균형을 올리는 방향이면 됩니다. 신맛 나는 양념은 위를 반드시 자극한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개별 감각을 기준으로 조절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예민한 날은 강도를 낮추고 속이 편안한 날은 밥 한 숟가락에 살짝 곁들여 보세요. 억지로 참고 먹는 식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하다고 말하는 지점을 찾아 조금씩 가깝게 다가가면 됩니다. 잡곡은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면 속이 놀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늘리며 몸의 반응을 보아야 오래갑니다. 밥알의 결이 살아나도록 덮이고 씹는 시간을 천천히 늘리는 것만으로도 포만감과 집중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간 분들에서 오후에 나른함이 줄고 잠자리에서 뒤척임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향이 강한 음식으로 밥 냄새를 덮으면 해결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향은 순간의 기분을 바꿀 뿐 소화의 리듬을 바로잡지는 못합니다. 밥 자체의 결을 단정히 돌보고 반찬의 조화를 차분히 맞추는 쪽이 오래갑니다. 식탁은 향으로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속도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제 오해를 다독였으니 남는 것은 실천입니다. 내 생활에 맞춘 작고 선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주일 동안 따라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표를 드리겠습니다. 밥을 짓는 순간부터 보관과 재가열, 반찬의 조화와 기록의 방법까지 하루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해를 다독였으니 이제는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창한 표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짓는 순간부터 보관과 데우기, 반찬의 조화와 기록까지 손이 기억하기 쉬운 순서로 이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마음가짐은 가볍게가 좋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대 남은 그릇은 넓게 펼쳐 김을 잠시 빼고 한 끼 분량으로 담아 차갑게 쉬게 해주세요. 다음 끼니의 속까지 따뜻하게 데우는 감각을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운 상태를 피하려면 숟가락으로 한번 뒤집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반찬은 기름진 것보다 담백한 단백질과 신맛이 은은한 채소 무침으로 식탁의 속도를 낮춰보세요.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밥의 결을 살리는 리듬을 손에 익힙니다. 물을 한두 방울 보태 뚜껑을 덮고 잠깐 뜸을 들이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내 위장에 어떤 느낌을 남기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밥을 떠올리는 첫 숟가락은 향과 온도를 천천히 느끼고 다음 숟가락은 질감을 확인하듯 씹습니다. 몇 숟가락만 이렇게 시작해도 한 끼 전체의 호흡이 차분해집니다. 넷째 날 즈음에는 잡곡을 아주 소박하게 보태보세요. 현미나 귀리처럼 결이 살아있는 곡식을 작은 움큼만 섞어 씹는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위가 예민한 날에는 양을 줄이고 편안한 날에는 한 걸음만 늘립니다. 억지로 빠르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가는 습관은 언제나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생활 기록을 붙입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밥 짓는 법과 데운 시간, 반찬의 구성, 식사 전과 후의 느낌을 짧게 적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기록을 함께 보여주세요. 수치뿐 아니라 몸의 감각이 좋은 나침반이 됩니다. 점심 뒤에 졸림이 줄었는지, 저녁 산책에서 발걸음이 가벼워졌는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는지 몸이 보내는 편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일곱째 날에는 한 주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내게 맞는 보관 시간과 데우는 방식, 편안했던 반찬 조합을 골라 다음 주의 기본형으로 삼습니다. 물은 식사 사이에 조금씩 자주, 식후에는 짧은 걸음으로 몸의 리듬을 풀어주는 습관을 곁들이면
밥 한 그릇이 에너지로 바뀌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큰 결심 없이도 충분합니다. 손이 기억한 작은 규칙들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 몸이 편하다고 말하는 지점을 찾는 일, 위생과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입니다. 냄새가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내려놓고 실온에 오래 두지 않으며 같은 용기를 여러 번 열고 닫지 않는 사소한 주의가 우리의 노력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분들처럼 여러분도 차분한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정리한 습관을 내 생활의 리듬 안에 살포시 놓아보세요. 밥을 짓는 손끝이 단단해지고 식탁의 숨이 고르게 이어지고 하루의 힘이 조용히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